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을 맞이해서 펼쳐지는 전남의 풍성한 가을 축제 소식과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막과 머세고장 남도에서 가을을 기다려온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난달 30일 개막돼 목포와 해남 진도에서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종화부터 실험적이고 독특한 형식의 작품들이 다음 달 말까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적인 어떤 가치와 위함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는 것은 수묵 비엔날레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깃들인 울돌목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명량 대첩 축제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명량 해전이 디지털 융복함 시스템으로 꾸며져 당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장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2025 전남 GT대회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기와 모터사이클 경기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관람은 물론 스피드를 사랑하는 청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목포에서 남도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릴 2025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남도의 맛과 세계 대륙별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데다 K푸드 산업으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만의 특별한 문화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도 전남의 정체성과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국제 농업 박람회도 다음 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내년 9월 5일부터 2달 동안 열리는 여수세계 섬 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는 부지 평탄화 작업이 끝나 기반시설 조성과 전시관 설치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에는 이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공사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핵심은 시설과 콘텐츠입니다. 주 행사장 중심부에는 박람회 랜드마크인 가로 세로 각각 40m, 높이 20m의 주제관이 들어섭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외부를 LED로 구성해 박람회 주제 영상 등을 상영하고 내부에는 관람객을 애워싸는 영상 기술을 활용해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여수로 통하는 물길을 그 4개의 이머시브 터널을 설치를 해서 표현을 하고요. 섬과 바다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제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관은 모두 7곳. 섬의 생태와 문화, 음식 등 각각의 테마에 맞춰 영상 상영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 엑스포장에서는 캠핑과 트레킹 등 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배치가 이제 가장 중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같이 체험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관람 문화도 좀 새롭게. 현재 13개 나라, 14개 도시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다른 20여 개 나라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람객 300만 명을 목표로 잡은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와 연계한 축제, 이벤트 개최와 관광상품 운영 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섬에 대한 다양한 가치, 독특한 자원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산업화로 연결해서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조직위원회는 내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 박람회 D-365일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입장권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와 무안에서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46세 최경선 씨.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6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300km를 달려 약 60건의 배달을 합니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뜨거운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금세 땀으로 온몸이 젖지만 잠시 목을 축이거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늘에서 쉬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낮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급할 때 진짜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가 무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물론 대리운전사와 보험 설계사, 방문 학습지 교사, 재가방문 요양 보호사 등 모든 이동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하게 약간 대기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와서 심적으로도 편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이 잠겨 있는데요. 쉼터에서 사전에 모바일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으면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쉼터는 159제곱미터 크기의 편안한 소파와 생수, TV, 휴대폰 충전기, 냉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 라이더 남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또 여성분들은 여성분 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예산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여수와 나주에 이어 전남 서부권에는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10월 초에는 강진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할 예정이어서 점차 전남 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 이동노동자는 7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방문이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동 노동자 수도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순천 원도심에 입주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기업입니다. 작품 제작 전 대사와 음향을 미리 편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금천구에서 순천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대표 등 일부 직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4명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작 인력들을 여기서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빈 상가 곳곳에 리모델링 공사 알림이 붙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26개 중소 콘텐츠 기업이 오는 11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긴 침체를 겪던 상인들은 썰렁한 골목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이 일부러 나가지 않고 이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업체들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활성화가 더욱 돼서 빈 공실에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그날까지. 여기에 글로벌 웹툰 센터에 자리한 캐나즈와 오노코리아, 국가정원 습지센터로 이전할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축이 됩니다. 또 전면 재구성에 들어간 남문터 광장에는 콘텐츠 IP 기업 디오리진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지역에 오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이들이 순천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이 순차적으로 지역에 둥지를 트는 가운데 순천시는 연말까지 기업 35곳 이상을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해남의 산이 정원에 목포의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를 배우는 현장형 실천 교육, ESG 상상학교 학생들입니다. 도시가 아닌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오다니는 거미가 되어
직접 자연의 일부가 되어 봅니다.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사의 설명을 듣고 무심코 지나쳤던 풀 향기를 맡아보며 자연과 공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학생들. 자신이 사는 지구를 만든 신이 돼 정원을 가꿔보는 시간은 단연 인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원하는 공간을 가꾸며 환경과 사회, 공정한 규칙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직접 흙을 다지고 식물을 심어보며 깨끗한 나만의 자연을 완성시킵니다. 이거 심고 막대로 한 다음에 터널 만들고 꾸미려고 하는데 동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터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는 데는 식물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ESG의 가치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지구 ESG 상상학교는 전남의 숲과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을 무대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차례 공생의 가치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업 쇠퇴 후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나오시마의 기적은 주변 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이누지마입니다. 나오시마에서 배로 50분 정도 떨어진 이누지마에 도착하자 시야에 긴 굴뚝들이 들어옵니다. 과거 구리 재련소가 있던 흔적입니다. 이누지마는 1900년대 초 재련소와 채석장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머지않아 사양 산업이 되면서 건물들은 오랜 기간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곳에 변화를 이끈 건 세일앤쇼 미술관. 재련소의 붉은 벽돌과 철제 등 원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예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의 결합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ベネッセという会社がですね、直島を開発されて芸術の島として開発されたんですね。で、それに合わせて手島と犬島もそういう芸術の島にするというのがきっかけだったように聞いてます。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빈집에도 예술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빈집과 공터를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하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直島昨日言ってたよりも結構こじんまりしてて観光客もそんなにいないけど島がコンパクトで回りやすくてすごいいい島やなって思います. 도심 속 미술관 대신 한적한 섬을 걷고 그림 작품 대신 폐허를 보는 이누지마 예술 여행. 있는 것을 살려 없는 것을 만든다는 말처럼 섬의 오래된 자원을 그대로 살려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이색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